대통령실에 와보니 꼭 무덤같이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 이렇게 밝히면서 인수인계 논란이 불거졌죠. 기존 공무원들이 자료를 파기하고 인수인계도 없이 대통령실을 떠난 데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윤석열 정부의 부실한 인수인계를 지적했습니다.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인수인계를 해줄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이 부처로 모두 복귀해버린 상황을 꼬집은 겁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은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모든 늘공은 6월 4일까지 원래 소속 부처로 돌아가라는 인사명령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후임 대통령실 인수인계를 위해 비서관실별로 한두 명의 공무원을 남겨뒀던 관례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도 윤 전 비서관이 싹 다 정리해서 돌아가라고 했다고 들었다고 밝혔고,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전 비서관의 뜻이 완고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컴퓨터를 이른바 깡통 컴퓨터로 교체하고 문서도 순차적으로 파쇄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의 진상을 파헤쳐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한 시민단체는 실제 정 전 실장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불거진 윤석열 정부의 부실 인수인계 문제.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들은 부처로 모두 복귀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런 지시를 내린 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이었던 걸로 파악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만약 국가 위기 상황이 터졌다면 어떻게 했겠느냐면서 정말 나라 팔아먹을 정도의 짓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국정 운영은 이어달리기거든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루아침에 뒤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명령을 낸 정진석 실장은 그런 내용을 정말 잘하는 사람인데도 이런 짓을 했다는 건 진짜 옹졸하고 얄궂은 짓을 벌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그 시간에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고 쳐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예. 상상하기도 싫지만 북한에 도발이 있었다거나 대형 화재 사건이 터졌다. 청와대 부처 공무원들이 아무도 없었다. 대응 안 됩니다. 이게 정말 나라 팔아먹을 정도의 짓을 저지른 거예요. 비겁하고도 옹졸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겁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모든 컴퓨터를 이른바 깡통 컴퓨터로 교체하고 문서도 순차적으로 파쇄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정진석 전 실장을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이번 인수인계는 과거 정부 관례와 관련 규정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 정부 첫 인사 발표에 앞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한 소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어떤 점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필기도구 제공해 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최소한의 업무 인수인계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을 비판한 걸로 해석됩니다.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결제할 시스템이 없다. 지금 지장 찍을 인주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인터넷망, 종이, 연필조차 책상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정의 연속성과
원활한 업무 재개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일반직 공무원들의 즉시 복귀를 지시하셨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실제 대통령실 곳곳엔 먼지가 쌓여 있고 문서 등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아 새로 출근한 직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여기가 사람이 있었던 공간인가 싶었다며 문서 같은 건 하나도 없고 서랍 등이 모두 열린 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들은 대통령 선거 직후 총무비서관 등 인수인계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하곤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당시 목적어가 없어 국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걸로 추정만 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당시 상황과 충격받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홍 전 차장은 이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다 나가버렸다며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반면 한자리에 출석한 조 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를 놓고도 두 사람은 대립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경질된 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자신이 직접 경질을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